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16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2일입니다. 오늘 주어질 명식 기해년 병자월 무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무토일간이 엄동설한인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제일 먼저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10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을 음양과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됩니다. 양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음에 해당되는 토도 있겠죠. 그래서 음토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양토와 기토는 그 성향이라든가 어떤 특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양토, 대체적으로 비유를 할 때는 고항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요. 고항토.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고자는 높을 고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고항토라고 하면은 매우 높은 산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 뭐 태백산이라든가 한라산이라든가 뭐 백두산 같은 이러한 큰 산을, 매우 높은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넓은 광야라든가 대지 있잖아요. 큰 땅, 뭐 한 100평, 200평 이런 거 말고 최소한 이 무토라고 하는 개념에서 광야, 대지라고 하면 최소한 저 만주발판 정도는 돼야지만 좀 무토로서의 어떤 위용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지, 텃밭 한 100평 정도 되는 것은 그런 기토라고 하는 것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 고항토라고 하는 것, 매우 높은 산 내지는 매우 넓은 그런 대지라든가 광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토가 됐건 기토가 됐건 똑같은 용도이긴 하지만, 특히 무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든 만물 있잖아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조류가 됐든 파충류가 됐든 아니면 물속에서 사는 해조류가 됐든 모든 만물은 땅을 디뎌야지만 존립할 수가 있죠.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라 하더라도 태어나서부터 날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는 쉴 수 있는 나무를 발견해서 쉬어야 되고요.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건 뭐냐면, 그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딛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땅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도 차를 몰고 다니든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땅이 없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거는 살아갈 수 있는 내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사람이 됐든 나쁜 사람이 됐든 강아지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자기 내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시비를 건다거나 내 땅이니까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땅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나지 않고, 즉 불퉁불퉁하지 않고, 사람 같은 경우는 막 톡톡 쏘기도 하고 막 기분 언짢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또 토이기도 합니다. 토이기도 해요. 그래서 토일간들이 이건 무토가 됐건 기토가 됐건 똑같아요. 토일간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후중하고 품격 있고 품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땅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어진다거나, 요즘 그런 거 싱크홀 같은 거 많이 생기죠. 저쪽 분당 지구에서도 땅이 벌써 엄청난 양의 땅이 밑으로 집안 침하가 일어나가지고 땅이 폭폭 꺼지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고층 건물을 질 때는 땅을 밑으로 많이 파고 들어가요. 10m, 20m씩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기둥을 받고 지하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상을 올리게 되는데, 건물을 질 때 땅을 파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지하수 같은 것이 건드리게 되면 이제 그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물을 갖다가 놔두면 안 되고 다
빼내서 바깥에 버리거든요. 그러면 지하수가 있었던 만큼 공간이 생기는데 그거를 일일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공간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그 공간이 침하되게 되면 싱크홀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어야 되는데 군데군데 갑자기 싱크홀이 생긴다거나 땅이 꺼진다거나 아니면 아침 일어났는데 없던 땅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집을 지은 땅이 내일 아침에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거기다 대고 수십억씩 또 뭐 수천억씩 돈 들여서 건물을 짓겠냐고요. 그렇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 신뢰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고 또 믿음과 신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부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약간 전통 같은 것도 중시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방식이라든가 행동하는 것이 그 뭐예요? 온고이지신이죠. 옛 것을 답습하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일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후중하고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론 무토일간들도 일간이 왕하면 자기 주관이 분명히 강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자기 주관이 있다 하더라도 토일간들은 일단 내 말보다는 남의 말을 이렇게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무토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토일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단체의 수장, 우두머리가 토일간인 사람들은 원래 토일간들이 안정적인 거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사람들이 국가의 우두머리가 된다거나 어떤 모임 단체의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수장의 성품에 맞게 그 모임이 굉장히 공고히 그 다음에 또 매우 안정적인 어떤 체제로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이 또 무토일간이 수장이 됐을 때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여러분들도 모임 같은 거 할 때 사주 공부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공부할 때는요 수첩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그 사주 같은 거를 좀 적어 놨다가 이 사람이 성품이 왜 이렇게 났다는 거 한번 하나씩 비교해 보면은 되게 공부가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떤 누가 그러는데 공부가 안 될 때 이런 방식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제 방식은 그런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는 이론을 배웠을 때 이 이론을 갖다가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내 사주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가지고 적용했을 때 이거를 그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 사주, 내 부모님, 내 가족, 내 일가 친척들 아니면 내 친구들 사주들을 적어놨다가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검증해보고 모르면 너 이때 어땠냐라고 한번 물어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검증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배운 이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는 그래서 어렵게 하면 안 되고요. 재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만약 무토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황무지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황무지는 뭐예요? 어떠한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척박한 땅이란 마치 사막과 같이 되는 수도 있어요. 사막,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고비 사막 같은 그러한 척박한 땅이 돼도 황무지와 같이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특히 뭐예요?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이런 땅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남극 대륙 같은 거 있죠. 남극 대륙은 쉬운 말로 이거는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동토가 됐기 때문에 또 쓸 수가 없는 그러한 불모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풀도 자라고 물도 좀 있어서 땅이 좀 촉촉하고 윤토되어 있고 거기에 또 나무도 자라고 숲도 이루고 그러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동물 식물들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식처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막이 된다거나 남극대륙 같이 동토가 된다라고 하면 생명체가 살기 힘든 그러한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물과 그 다음에 물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햇볕이 또 있어줘야 따뜻한 햇볕이 비춰주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가 그 안에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존 밀림과 같은 그러한 큰 숲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나무
숲 안에서 새도, 동물도, 식물도 같이 사람도 거기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 불, 목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개수, 수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병화, 간목이 어떻게 유유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좋은 무토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척박한 황무지 내지는 동토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도 부득이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도 쓸 수가 있는데, 국세는 개수를 쓰는 것보다 임수를 쓸 때는 국세가 더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쓸 때보다는 정화를 쓸 때 국세가 더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을 쓸 것보다는 을목을 쓸 때는 국세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사시사철 수, 화, 목의 조화가 필요한데, 겨울 같은 데는 화의 조화가 더 필요한 것이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의 조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무토의 성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가 태어난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간이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 바로 월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월지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계절을 품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쇠를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의 왕쇠뿐만 아니라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한난조습의 어떤 규적인 조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태어난 배경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주팔자 8글자라 하더라도 월령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절로서는 겨울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설과 동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음력으로 예를 들어서 뭐 12월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아니라,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냐면 24절기로서 대설 이 들어서면서부터 자월에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소환이 되기 전까지가 바로 자월에 해당이 되고, 소환이 지나면서는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생님 자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거를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24절기에 근거를 해서 월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지, 뭐 양력으로 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가 뭐다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24절기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고요.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설부터 소환 전까지가 자월에 해당이 되고, 그 중간이라고 하는 때에 동지라고 하는 것이 끼어져 있는데, 이 동지가 어느 때에 해당이 되냐면 음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가장 극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맨 위에 상한가를 쳤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겠고, 바로 조금만 지나면 음은 이제 서서히 약해지면서 양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일양은 언제요? 동지에 희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지 전과 동지 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동지 전은 양이 희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이 조금 미약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동지 후 일양이 희생하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하면 화의 기세가 동지 전보다는 더 내적으로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절기로서는 대설과 동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강했던 음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양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놓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자월에 동지가 지나서 일양이 희생한다 하더라도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면은 틀림이 없죠. 바로 엄동설한의 계절이 바로 해자축월입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매우 춥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오늘은 무토이지만은 십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모든 십천간이 해월이 됐든 자월이 됐든 축월이 됐든 이 해자축월에 태어났는데 사주에 병화한점 정화한점 내지는 지지로 뭐 어떠한 화도 한 점 없다라고 봤을 때는 이 사주는 매우 빈한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런 거예요. 자월에 축월에 해월에 태어났는데 어떤 일간이 태어났는데 화가 진짜 눈을 씻고 봐도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하 20도 30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내 집안에 연탄 한 장도 없어서 방구들에 시원하다고 하면 되죠. 엄청난 한기가 도사리고 있는 거고 똑같고 그나마 따뜻한 이불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이불을 덮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불도 여름에서는 혼이불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온기도 느껴질 수가 없겠고요. 그러한 사람 마음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어떠한 이상을 생각한다거나 따뜻한 온정을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 당장 내가 잘못하면 얼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내가 따뜻한 불을 얻는 것,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먹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좀 자기가 사는 환경이 너무 어렵게 되면은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러한 뭐라 그래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집안에 좀 뭐 재정도 좀 괜찮고 좀 집안이 좀 잘 살면 그래도 근시안 쪽으로 앞만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1년 후를 생각해서 공부도 할 수가 있겠고 좀 더 멀리 보면 5년 후, 10년 후를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은 당장 뭐예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가 당장 급한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사주도 당장 해자축월에 화가 한 점이라도 있어야지만 그 온기를 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볼까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그 온기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으면 먼 미래 10년 후를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거고 똑같죠. 10년이 뭐예요? 1년 후 1년이 뭐예요?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 앞도 내가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비난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별표를 쳐놓고 빨간색으로 좀 써놓으세요. 해자축월에 화가 없으면 매우 어렵다. 그리고 해자축월에 화가 한 점 더 쓰면 생의가 전혀 없다 그랬어요. 생기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당장 막막하죠. 그죠? 그래서 해자축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사람이 화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또 따뜻한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있게 되지만 화가 한 점 더 쓰면 진짜 좀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약간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주의 그 짜임새. 근데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요거 저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정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재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월지 자체에 재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내가 조금만 머리를 쓰고 조금만 노력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수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투출한다거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 재물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고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또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왕하잖아요. 그러면 큰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심은 드는데 자월에
엄동설한이죠. 한파가 몰아닥치죠. 땅도 얼어있고 물도 얼어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녹아져 있고 흘러야지만 그 물을 쓸 수가 있는데 얼어있는 물은 쓸 수가 없겠죠. 사람도 동물도 나무도 그 물은 얼어있는 물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자축월에는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저 얼었던 물이 녹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동토라고 하는 얼어있는 땅도 화를 봐야지만 이 땅이 녹아서 그 땅에다가 뭐 벽실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뭐 파종을 한다거나 하다못해 풀 한 폭이라도 심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화가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 그 땅 얼어있는 땅에다가 곡식을 심은들, 어떤 씨앗을 심은들 그것이 자라겠냐고요. 얼어서 죽어. 근데 이 화가 없어도 저 수가 있게 되면 하면 될 것 같은 착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될 일을 자꾸 찾아서 하게 돼요. 이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보면 주식 해가지고 돈 벌었다 하는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돈만 가지고 해서 자기들만 다 잃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이 또 없거든요. 왜냐? 일간이 약하잖아요.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에 약하죠. 일간이 약한데 돈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돈 아닌 돈 가지고 투기를 내지는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빌려야 되는 거죠. 은행 융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죠. 근데 그 투자하면 돼야 안 돼요. 돈을 빌려서 씨앗 종자를 사가지고 한겨울에 햇볕도 쨍쨍 찌지 않는 음지에다가 씨앗 심으면 그 씨앗이 나지 않죠. 절대 얼죠. 빛만 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바로 제다신약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수가 왕한데 일간이 뿌리가 없으면 제다신약이 돼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렇게 사자성어 제다신약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사주 국세만 갖고도 그렇게 유추 적용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라고 하면,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꼭 뭐 신사를 가지고 통변하고 뭐 정제 정관 이런 거 가지고 통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자월에 태어난 무토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그와 같은 동토, 땅이 얼고 물이 얼게 되면 어떠한 생에 어떠한 것을 심어도 자라나지 않는 그런 척박함, 아까 말했던 남극대륙과 같은 그러한 불모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하는데, 병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이 있어 주어서 이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병화가 힘을 더 얻어서 무토 자체도 따뜻하게 온토해 줄 수가 있겠고, 얼었던 물도 녹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단 간목은 없어도 크게 해는 없어요. 병화만 있다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간목은 있는데 병화가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간목은 있는데 나무는 심어져 있는데 겨울에 햇볕이 없는 나무인데 물만 많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나무가 얼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없는 것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화가 없는 것은 이거는 해자축월에 불씨 하나 없이 말했던 비난한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 거하고 뭐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목이 없을 때는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에 뿌리를 두면 좋겠고요. 지지로 인목 같은 거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인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간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로 그냥 간목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병화는 인을 보게 되면 인중병화에 통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중이 있는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주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간목을 얻게 되면 무토를 소토소벽하게 되니까 얼었던 땅에다가 병화가 비추게 되면은 땅이 녹고 물이 녹으니까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또 울창한 숲을 만들게 되면 또 모든 만물들이 그 안에서 또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장 큰 관건이고요. 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그 화를, 특히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간목이 없다 손치더라도 지지로 사화, 오화, 인목 같은 것은 있어서 화의 뿌리가 되어 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령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이고요. 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인데 그 본기가 개수이기 때문에, 천간의 개수는 음이기 때문에 명리학에서 자수는 음수로 보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뭐냐면 채양용음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채음용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요거 제 유튜브에 강의가 있으니까 요걸 꼭 찾아서 숙지해 두시지 않는다면, 제가 무토가 자수를 보면 음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첨언해 드리는 것이고, 자, 무토가 자수를 보게 되면 양토가 음수를 봤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제를 본 것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사주의 격은 정제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인 수는 등령을 해서 매우 왕하죠. 즉 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의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왕한 그런 국세가 되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절지, 태지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게 되면 이거 뭐라 그랬죠? 제다신약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신약, 제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식에서는 연지의 해수가 다시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다신약으로 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다신약이든 신약 제왕이든 이거는 뭐예요? 신약,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다신약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월에 제다신약이 되느냐를 보게 되면 다시 월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월령 자월에 제다신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간이 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월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한습해진다, 모든 만물이 얼게 된다. 무토 입장에서는 동토가 되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화로서 생조해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비견급제인 토로서 방신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토로서 방신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무기토, 지지로 진술중미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간 무토를 옆에서 도와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토로서 도와줄 때는 조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바람막이는 해줄 수 있겠죠. 땅 속에 들어가면은 바람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정한 온도 유지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토가 열을 발산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토가 있다 하더라도 조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화는 별도로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둘 중에 하나, 화 내지는 토가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토가 있는 것보다는 화가 있으면 약한 무토도 생조해줘서 온토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신일거양득, 즉 도랑치고 가지 잡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의 명식은 일지에는 술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술토. 그래서 무술일주가 되는데, 무술일주 간여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하는 뜻이요.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자는 천간할 때 간자고요. 이 지자는 지지할 때 지자고, 동자는 같다라고 하는 뜻이어서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간여지동인데, 이것은 뭐예요? 천간도 토, 지지도 토에서 토 서로 같은 오행이 같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갑인일주, 을묘일주, 정사일주, 병호일주, 경신일주, 신유일주, 무술일주, 무진일주, 기축일주, 기미일주, 그 다음에 개해일주, 임자일주, 이런 것들이 다 간여지동에 해당이 된다. 자, 요 술토를 얻었기 때문에 무토가 뿌리를 얻게 되니까, 이때는 제다신약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신왕제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왕제왕, 이거 일지에서 그 술토를 받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간여지동하게 되면 부부가 운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제다신약해서 일지에서 술토를, 비견겁제인 술토를 봤을 때는
부부운이 불리하다라고 놓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히려 내 밑에 있는 배우자 궁에 있는 오행이 나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약간 친구 같은 그러한 배우자,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배우자를 만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저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녀지동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 운이 불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배우자 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월간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병화가 있어서 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무토를 생조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월에 매우 차갑고 춥고 모든 것이 얼게 만드는 그러한 한파를 병화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사주의 용신은 바로 이 병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화가 뿌리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술 안에는 정화가 있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고지이기 때문에 간신히 통근을 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지지로 5화 내지는 4화 또는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를 내린 거에 비하면 술토는 아주 간신히 살짝 내가 의지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세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간에 있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시를 이제 볼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화가 좀 세력을 얻는 생시였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생시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먼저 임자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간에 있는 병화 자체가 지금 세력이 약하죠. 술 중에 있는 정화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는데, 생시에서 임자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라고 하는 것은 월령도 자월 한습이 강한 때에 다시 자수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죠. 왜냐하면 수가 한 점 더 있게 되면 기운이 더 하강하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더 좋지 않은 것은 뭐냐면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수가 자월의 임수잖아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연지에 있는 해수, 일지에 있는 자수에도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개 왕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무술일주라 하더라도 이거는 토에 비해서 수가 더 왕하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또 물론 이제 같은 제다 신약이다 하더라도 무토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큰 해는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다 신약인 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병화가 있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임수는 병화를 극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자시가 되는 것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개해시도 좋지 않죠. 왜냐하면 뭐 임자시나 개해시나 똑같은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글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해시 역시 한습이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개축시라고 해서 또 좋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자월의 무토가 술에 통근을 하고 그다음에 시지에 있는 축에 통근해서 일간이 왕해진다 손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화가 살아나느냐 화가 살아나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일간이 약해도 문제가 되지만 무토가 술이라든가 시지의 축에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약하지 않고 매우 광활한 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화가 약하면 그 대지가 다 얼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은 땅이 얼어 있으나 큰 땅이 얼어 있으나 얼어 있는 건 매한 가지고 생기가 없어지는 거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시나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뭐예요? 자월의 개수 투출하는 것은 한기 가중인 것이죠. 뭐 눈보라가 더 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기온이 더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역시나 병화의 위세가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수가 화를 극해하기 때문에 화가 더 위축되게 되니까 더 추워지는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인시 같으면 요건 좀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병화가 있어야지만 무토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화 자체로는 약하기 때문에 간목이 있어주게 되면 이 간목은 병화를 생조도 해줄 수가 있겠고, 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토를 소토 소벽할 수도 있겠고, 소토
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가 많으면 수생목해서 다시 화를 생주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니까 간목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 가지의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화를 생주해주게 되겠고, 수가 많으면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을 억제시켜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토를 소토소복해서 무토의 쓰임과 용도가 생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세 가지의 그 간목의 용도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더하여 간목이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을 보게 되면 간목이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이 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병화 자체도 인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사주 전반적으로 아주 잘 짜여지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해 가지고는 이렇게 사주가 좋다라고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원래 자월의 일간이 약해야 되는데 술에 뿌리를 둬서 일간도 세력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도 이렇게 되면 인에 뿌리를 두고 술에 뿌리를 두니까 인성인 병화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도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야, 사주 국세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중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갑인시에 비해서 을묘시는 똑같이 목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세가 매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을목은 화를 생할 수 있는 능력도 간목에 비해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술을 설해서 화를 생하는 공력도 떨어지게 되고, 을목은 무토를 소토하는 공력도 매우 떨어집니다. 똑같은 목이다라고 하더라도 양목과 음목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병화의 뿌리가 좀 흔들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월간의 병화, 시간의 병화가 있어서 조언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두 병화가 공이 뿌리가 없어지는 것은 뿌리가 없어져 가지고 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병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일간 톤은 왕해진다 하더라도 썩 좋은 생시로는 볼 수가 없겠고, 정사시라든가 무오시 같은 경우는, 정사시는 천간도화, 지지도 화조에서 화가 세력을 얻게 되니까 요거는 간목이 비록 없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조후하는 면에서는 충분한 조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무오시를 한번 써볼게요. 무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술이 합하잖아. 이거를 갖다가 자수가 오화로 충한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자수하고 오화하고 충할 때 중간에 또 이 술토가 있게 되면 오히려 토가 수가 오는 것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좌우충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옷을 합해서 화가 살아나면서 토도 왕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간도 왕하고 수도 자수 해수를 다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의 이거는 신왕제왕한 사주로 볼 수 있겠고, 이런 사람들은 사업지명 으로서 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 같은 거 해도 잘 할 거예요.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될 수가 있겠고, 기미시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은 기미시가 됐을 때 병화의 뿌리가 약해지는 그런 단점은 있겠고, 보지 말아야 할 생시 경신시, 신유시는 오히려 하나만 써놓고 보죠. 경신시,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토의 기운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무토가 술의 통곤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월에 이게 경신의 이 시가 된다라고 하면 토의 기운을 설계하고, 이 금은 다시 술을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운이 이제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가 아니지만, 이 사주가 다시 수운을 만난다거나 금운을 만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주의 중화를 잃게 돼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경우는 썩 좋지 않은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을해시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말이라 좀 바쁜 나날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시리라 생각되고요.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잘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 이미 경자년이죠. 그래서 행복한 경자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